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연구원의 오광철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노후 경유차 복합 재생 PM락스 동시저감 장치 관련된 주변에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기술들 위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이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엔진하고 관련된 후처리 장치라든지 흑배기 시스템, 그 다음에 센서 관련된 일들을 이렇게 한 15년 정도 이제 쭉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아까 PM락스 동시저감 장치처럼 이제 담체 개발부터 그 다음에 시스템 센서 개발, 모니터링 센서 개발까지 이제 쭉 진행을 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후처리 시스템 고도화나 OBD 센서, 그 다음에 실내 내구성 관련된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장치 자체는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전에 환경부에서 2000년 초반부터 해서 노후 경유차 관련된 저감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1차, 2차로 이제 나눠져서 지금 2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1차 사업 자체는 디젤 경유차, 노후 경유차에 이제 까만 매연을 저감하는 DPF 저감 장치를 다는 사업들이 이제 위주로 진행되다가 최근 한 5년 정도는 이제 질소산화물에 대한 어떤 관심이 이제 높아지면서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까지 이제 포함된 PM락스 동시저감 장치를 장착하고 대부분 이제 5등급이라고 하는 디젤차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가 이제 2차 사업이 종료가 되고요. 향후에 이제 어떤 사업으로 이제 진행될지는 좀 관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PM 저감 장치 위주로 이제 진행됐고, 2차 사업 같은 경우는 PM하고 낙스를 동시 저감하는 장치로, 그러니까 장치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0대 정도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게 장치 가격이 한 2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이제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환경부 쪽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같은 경우는 또 5등급 차량이 아니라 4등급이 되어지는 노후차들이 많거든요. 2004년이나 그러니까 유로4라고 하는 배기 규제를 받았던 차량들인데, 그런 차량들에 대한 저감 사업에 대한 또 향후에 이제 그러니까 일정들이 이제 조금 그러니까 있어서 향후에도 노후 경유차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들이 조금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들 자체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정부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감사도 많이 받고 그럴 때마다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이제 감사원 지적사항의 문제점들을 보면 시스템이 어떻게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DPF 장치, 그러니까 PM을 까만 매연을 저감하는 장치가 부착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간중간에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를 모르고 돌아다니면 이게 정부 돈으로 이제 장치를 달아놨는데 그게 이제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들이 굉장히 이제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들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요소수, 그러니까 질소산화물 저감은 요소수라는 거를,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소수라는 거를 넣어야 저감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소수를 안 넣고 다니는 차량 운전자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거냐,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어떻게 잘 실효성 있게 이제 관리를 할 거냐, 이런 데 이제 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복합 재생 PM락스 동시저감 장치라는 거는 이렇게 되게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엔진 뒤에 이제 PM을 저감하는 장치랑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 저감하는 장치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촉매 장치를 오퍼레이션 하기 위한 센서들, 각종 센서들, 그 다음에 아까 그런 어떤 모니터링을 위한 부분들, 그러니까 제어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온에서 이제 또 그러니까 촉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버너 부분들,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동작을 하는 형태고,
그 다음에 차량이 운전되는 패턴을 보면 굉장히 랜덤하게 이제 운전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판단하면서 우리가 이제 오퍼레이션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제가 이제 하는 부분들은 이런 시스템들을 이제 개발하는 일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 시스템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시나 이제 옆에서 이제 그 질문을 해주시면 뭐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특허들은 그러니까 그 시스템 내에서 이렇게 앞쪽에 있는 그러니까 버너를 그러니까 여기 DPF가 그러니까 PM을 그 쌓아놨다가 태우기 위한 DPF 그러니까 버너 장치 부분들, 그 다음에 이 DPF 파손 진단이라든지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어떤 센서를 이용한 파손 진단 로직들, 그 다음에 여기 SCR을 잘 동작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흡입 공기량 보정하거나 그 다음에 효율 향상을 위한 로직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략하게 이제 좀 그 뭐 문제랑 뭐 이런 해결점을 간략하게 보시면 차량에 장착하다 보니까 이게 센서를 뭐 이렇게 구부러진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착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저 센서 자체는 공기가 흘러가면 그 힘, 그러니까 열이 이제 그 뺏기는 정도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유속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꺾이면 유속이 바뀌기 때문에 똑같은 유량이 흘러갔어도 다른 유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다양한 그 장착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정확한 유량을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시스템 내에 다른 어떤 보정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흡입 공기를 보정하기 위한 어떤 장치에 대한 특허 관련된 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버너 부분 같은 경우는 액체 이제 경유를 분사를 하는데 액체를 분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겨울이나 굉장히 냉각되는 데는 액적이 이렇게 주변에 흐르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쌓이면 또 화재의 위험도 있고 다른 그러니까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발시켜서 이제 뭔가를 분사하거나 이그니션 시키는 버너 시스템, 그 다음에 요 버너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요런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에 이제 그 배기가스 온도고 요게 이제 낙스 저감 효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그러니까 한 30-40% 되어지는 저감 효율을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버너를 이용해서 버너의 도움으로 한 80% 이상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로직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특허를 갖고 있고요. 오늘 그거를 좀 그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자세한 부분들은 한번 옆쪽에서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대답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런 시스템을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깨진 거를 어떻게 감지하고, 그 다음에 동작을 어떻게 감지할 거냐, 뭐 이런 센서들하고 모니터링 장치인데요. 이렇게 이제 작은, 이게 이제 손가락만한 PM 센서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산업용의 필터도 있고, 그 다음에 차량에 이제 아까 세라믹 필터가 있는데 그런 필터들이 깨지면 그러니까 여기 내에 이제 이런 작은 센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 저항이 바뀌게, 그러니까 PM이 쌓이면서 저항이 바뀌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 크랙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작동을 할 수 있는 PM 센서에 대한 특허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DPF 파손 모니터링을 판단할 수 있는 로직들, 뭐 이렇게 이제 좀 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잠깐 보시면 아까 이제 요런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DPF고 요런 SCR 장치고 버너고 그다음에 각종 센서들이 붙어 있고 요런 거에 대한 최적화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노하우로 이제 갖고 있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1에서 5번 같은 경우는 뭐 요런 촉매들을 잘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특허고 6번부터 이제 9번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센서에 대한 특허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옆쪽에서 이제 혹시나 이제 그 추가적인 어떤 질문 사항이나 뭐 다른 것들이 있으면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활용 분야가 사실 이제 차량에만 이렇게 아까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산업용이나 이게 보일러,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나 선박 쪽 다양한
그 활용이 있거든요. 활용처가 있으니까 그런 활용처를 한번 좀 보시면서 이쪽에서 이제 좀 오셔가지고 이제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